류치신 작가님의 소설 3채 2권 암흑의 숲 설명회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제 유튜브에 1권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권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구에서 4광년 떨어진 곳에 3채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3채 문명의 행성은 태양이 3개가 있습니다. 태양이 3개가 뜨면 불타기도 하고 태양이 셋 다 멀어지면 다 얼어 죽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문명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행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문화대혁명 때 예원제라는 어떤 여대생이 온갖 고초를 겪고 아버지도 그 홍위병들한테 살해당하고 그 문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 망해라 하면서 그 문명을 지구로 불러들입니다. 3채 함대가 지구를 향해서 출발했고요. 인류도 3채 문명이 400년 후에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1권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3채 2권의 제목은 암흑의 숲입니다. 2권 전체를 어떤 관통하는 이론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거는 줄거리를 말하면서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3채 1권의 주인공이 나노물리학자 왕мя오와 그리고 3채를 지구로 불러들인 장본인 예원제 이 둘이었다면 그 3채 2권의 주인공은 러지라는 사람하고 장베이하이라는 인물 이 두 명이 주축이 돼서 진행이 돼요. 2권의 첫 장면은요, 그 예원제와 러지의 어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원제의 딸 양둥, 자살한 물리학자죠. 지자에 의해서 그 물리학이 방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좌절하게 된 물리학자 양둥. 묘지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 러지는 양둥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천문학을 전공하다가 지금은 사회학을 하고 있어요. 이과였다가 문과로 변경한 젊은 교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예원제가 러지가 천문학을 했다가 사회학으로 이제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다고 하면서 그 둘을 전공한 자네가 우주 사회학이라는 걸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요. 예? 우주 사회학이요? 그게 뭐예요? 그 수많은 우주 문명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슈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러지가 약간 당황하면서 이때는 이제 3채가 알려지기 전이거든요. 아니 인류 외에 문명이 있다는 증거조차도 없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학문이냐 이게. 그러니까 예원제는 오히려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러지가 아니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냐고 무슨 문명이 있어야지 무슨 사회학을 하지 않냐고 했더니 자료는 없지만 공리 몇 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전체 이론을 세워가는 순학문 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원제가 공리 2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명은 끊임없이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하다. 이 2가지의 단순한 공리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추가하자면 뭐 의심의 사슬, 기술 폭발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가 연구를 하면서 차차 알아가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면은 그 예원제가 체포된 그 지구 3채 연합의 그 블리즈컨 같은 걸 했잖아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 예원제가 체포된 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은 이제 3채 문명이 우주 함대를 지구로 출발시켰다는 사실이 전 지구에 알려진 지 3년 된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이제 위기의 세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세기 3년이에요. 대충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세계에 도피주의가 되게 만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질 게 뻔하다. 그러니까 어떤 방어 계획도 무의미하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 400년 사이에 성간 우주선을 개발해서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만연하게 돼.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몰래 가동하다가 다른 나라들한테 걸려. 그래서 막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우리도 그 기술 공유해주라고 니네만 튀면 장땡이냐고 하면서 막 지구도 막 분열이 되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사회인 거예요. 도피 펀드라는 것도 생겨.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근데 400년 후면 내 한 10대 손일 거 아니야. 그 후손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그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게 돈을 모아놓는 거지. 또 이런 게 성행하니까 당연히 막 사기꾼도
생겨. 그래서 막 먹고 튀고 막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유엔에서 이 도피주의를 국제법으로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게 돼. 그래서 또 이제 막 도피 펀드에 들어간 돈들 또 막 공중 분해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야. 삼체 문명은 알고 있잖아요. 지자를 지구에 쫙 깔아놨기 때문에 인류의 도피주의가 만연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인류가 왜 우주로 도피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해. 왜냐면은 이 삼체가 그 자기 추종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체인들은 생각을 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뇌파로 내 생각을 쏴. 그냥 투명한 유리 같은 거야. 다이렉트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어. 남을 속인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동화책 같은 걸 읽다가 빨간 망토라는 동화책을 읽어. 거기서 늑대가 막 할머니 흉내를 내잖아. 그 부분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 삼체인들은 기만과 위장,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삼체 문명 또한 인간은 거짓말이 굉장히 능숙하구나. 그리고 또 인간이 추천한 책이 있어. 삼국지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더니 자기 인간이 너무 두려워졌대. 이렇게 사고가 불투명한 종족이 도피주의를 통해서 왜 우주로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추종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인간들이 서로 뒷다리 잡아서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고 나가잖아요. 인간들이 바로 미사일 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누게 되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인공 러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러지는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우주 사회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뜬구름 잡는 학문인데 아무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러지가 뭐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좀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어요.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원나잇 스탠드도 하고 그날도 원나잇 스탠드를 한 어떤 여자하고 이제 따분한 대화를 호텔에서 나누다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계속 이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약간 쓰레기야. 길에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나 그럼 갈게 하면서 이제 휙 돌았는데 돌면서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핸드백이 이렇게 슥 날아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소화전에 걸려서 뒤로 자빠져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자동차가 그 여자를 꽝 쳐버린 거야. 내가 안 넘어졌으면 내가 그 자동차에 치이는 상황인데 정말 우연히도 그 핸드백을 피하려다 넘어져가지고 여자가 치이고 나는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깨어보니까 벙커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핵전쟁 대비하려고 만든 벙커예요. 일어나니까 일부에서도 활약한 그 관통맨 형사 스창이 있어요. 그 스창이 그 러지한테 방탄복을 입히더니 같이 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 방탄복을 입히더니 갑자기 비행기에 태워. 알고 보니까 이 스창은 이 러지의 경호 담당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 유엔 본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럼 유엔 본부에서 뭘 하냐? 이 유엔에서 면벽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체가 이 지자를 온 지구에 깔아놔서 지구의 과학 발전을 방해하고 또 모든 통신도 감청하고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체가 볼 수 없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어요. 사람의 머릿속은 못 본다는 거야. 4명의 면벽자를 설정해서 그 삼체의 공격에서부터 인류를 지켜낼 방법을 고안해 내야 되는 거야. 군비 예산도 사용 가능하고 이 전략을 설명할 필요도 따로 없어요. 이 권한은 삼체가 도착하기까지 400년 동안 보장이 돼요. 이때는 동면 기술이 있어서 400년 후에 깨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4명의 이제 면벽자가 그날 발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면벽자는요. 프레드릭 타일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은퇴한 미국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세계 최고의 전략 이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누엘 레이디아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현직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에요. 게릴라전에 굉장히 능하고 굉장히 싼 가격으로 순항 미사일을 20만 발을 만들어서 미국의 침공을 막아낸 국민 영웅이고 핵무장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외부 세계에서 봤을 땐 독재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면벽자는 빌 하인스라고 이 사람은 뇌과학자예요. 대뇌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뭐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내도 그 뇌과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그 게이코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다 뇌과학자야.
이렇게 3명이 이제 발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러지 교수입니다 하면서 이제 발표가 된 거야. 러지 킹반인이야. 사실상 아무 이력이 없어. 앞에 3명은 되게 쟁쟁한 사람들인데 4번째는 완전 그냥 킹반인 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러지가 제가요? 아무튼 선정이 됐으니까 이 연단에 올라와서 뭐 소감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지가 이제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연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저는 면벽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근데 유엔에서 그러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뭐 가도 되나요? 가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쉽게 그냥 거절해도 되는 거였나? 그래서 이제 유엔 본부 밖으로 나갔는데 빌딩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총에 맞아요. 저격총에 맞아. 바로 기절해. 그리고 방탄조끼 때문에 살아요. 저격수를 잡아왔는데 그 지구 삼체 연합의 잔당이에요. 그래서 대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지금 유엔에서 면벽자 포기하고 나왔는데 왜 쐈냐고. 나 면벽자 아닌데 왜 총을 나한테 왜 쏘냐고. 그랬더니 저격한 친구가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시네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또. 그래서 막 병원에도 막 사방에 경호원들이 있어. 아니 나 면벽자가 아닌데 왜 경호를 해? 그리고 스창도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스창한테 아니 나 이제 면벽자 포기했는데 왜 자꾸 경호하시냐고. 근데 이제 스창은 자기는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러 가. 저 면벽자 아닌 거 맞죠? 하고 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저 다시 중국으로 귀국하겠습니다. 네, 귀국하세요. 하지만 경호는 우리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면벽자는 아닌데 자꾸 경호를 해준대. 그래서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면벽자 아닌 거 맞죠? 딱 이러는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씨 웃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미소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도 계획의 일부지요. 이 미소는요 나중에 면벽자를 향한 미소라고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이제 유명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계획으로 보는 거야. 안 한다고 해도 야 이것 봐라 이것도 계획이지. 아이 그럼 할게요. 야 이것 봐라 이것도 계획이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야 이것 봐라 이것도 계획이구만. 러지가 이거는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프로젝트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제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스케치를 막 슥슥슥 하는 거야. 연필로 슥슥슥 하는데 초원도 있고 이렇게 설산이 뒤에 쫙 있고 이렇게 숲이 드리워져 있고 앞에는 잔잔한 호숫가가 있고 거기에 아주 예쁜 별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마치 밥 로스 아저씨가 그린 그림 같은 거야. 딱 그런 걸 그리더니 이런 곳을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랑 똑같은 곳을 구해달래. 유엔에서. 아니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그럽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유는 안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까 또 그 미소. 계획이잖아요. 위원회가 이 태클을 거는 거는 2가지예요. 예산을 너무 초과했을 때랑 인류의 위협이 되었을 때. 그거 2개가 아니면 그냥 다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좋아해 오히려. 솔직히 다른 아까 3명은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솔직히 뭘 할지 약간 예상이 되는데 러지 씨 당신은 진짜 모르겠는데요. 가장 진정한 면벽자 같습니다. 이러면서 좋아해 오히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해요. 어느 곳에. 진짜 러지의 스케치랑 똑같은 설산을 배경으로 한 숲이 펼쳐진 곳에 호숫가에 있는 별장이 딱 있는 거야. 내부는 현대식 설비가 가득하고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보금자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집사도 있고 마부도 있고 주방장까지 있어. 대만족을 한 거예요 러지가. 그러면서 이제 400년 뒤에 일은 알게 보람. 난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베이 하이라는 사람인데요. 해군 장교고 정치위원입니다. 항공모함에 배치가 돼서 그 항공모함의 건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이제 호출이 옵니다. 1권에서도 나왔던 창 웨이스 소장과 30명 정도의 장교가 회의실에 있어요. 다름 아닌 우주군 창설식이었어요. 그 중에 15명이 해군이에요. 우주전은 해전과 비슷한 개념이 될 거다. 왜 우주항공기라고 안 부르고 우주전함이라고 부르는지 잘 생각해봐라. 뭐 이런 논리예요. 삼체 문명은 400년 후에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군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1단계 우주군은 일종의 군사과학원 형태가 될 것이다. 아마 기초 연구만 50년이 걸릴 것이고 실용화 단계까지는 100년 본다. 그리고 전투력을 갖추기까지는
300년 본다. 진짜 100년지 대계인 거야. 아마 우리의 10대 후손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완전 그냥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지. 그래서 우주군에 이제 배치가 된 다음에 이 장베이 아이가 시한부 환자인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아버지도 이제 강직한 군인 출신이셨어요. 아버지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깊이 생각해봐라. 뭐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깊이 생각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깊이 생각해보라는 말밖에 해줄 게 없구나. 이윽고 이제 장베이 아이가 배치 예정이었던 항공모함의 건조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쓸 예산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들은 400년 후에 있을 승산 없는 전투에 자신 없어 합니다. 근데 장베이 하이는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는 거예요. 다들 자신 없어 하는데 장베이 하이만 과감한 작전이라면 조각배도 항공모함을 격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의에서도 이 장베이 하이가 이 우주군의 내부에도 이제 패배주의가 팽배한 걸 이제 지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친한 동료 함장한테도 혹시 자네 패배주의자인가? 그럼 우주군을 떠나주시게. 이 정도야. 창 웨이스 소장이 자 솔직히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30명 중에 장베이 하이만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장베이 하이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런 승리의 신념을 확보했는가? 그랬더니 과학이랑 이성을 배제하고 발전과 변화에 주목을 하면은 승리의 길이 보일 수 있다. 현재 우주군에는 이제 3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일단은 1만 톤급 우주선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저기술 전략, 중기술 전략, 고기술 전략 이 3가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 저기술 전략은 이게 목표 속도가 초속 800km고 작전 반경은 태양계 내부. 중기술 전략은 초속 4,800km. 그리고 작전 반경은 카이퍼 벨트라고 해서요. 그 해왕성 바깥까지 원반 모양. 그리고 마지막 고기술 전략은 초속 16,000km 그리고 작전 반경은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서 이 태양계를 둘러싼 공 모양의 천체군이 있거든요. 이렇게 3가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교 32명 중에 24명이 저기술 전략에 지원을 한 거야. 나머지 7명은 중기술. 그 32명 중에 오로지 장베이 하이만 고기술 전략을 연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나머지들이 다 막 웃어. 혹시 SF 매니아이심? 근데 장베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말해. 고기술 전략만이 유일하게 승리 가능성이 있다. 그 다른 장교들이 아니 초속 16,000km면 광속의 5%인데 그걸 어떻게 가냐. 지자가 기술 발전도 막고 있는데 그랬더니 장베이 아이가 우리에겐 아직 400년이 있다. 작동 유체형 엔진을 건너뛰고 바로 무작동 유체형 엔진으로 가야 된다. 뭔 얘기냐면요. 테크트리를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야. 몇 단계를 바로. 그러니까 하스스톤으로 따지면요. 계속 업해서 육성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구 삼체 연합의 잔당들, 사실 그 스창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와해가 됐는데 어디서 모이냐면은 그 망해버린 3D 게임 삼체 안에서 만나요. 이 면벽 프로젝트가 우리 주님께 굉장히 위협이 된다. 우리는 이 면벽 프로젝트를 파괴할 파벽자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해요. 파벽자가 뭐냐면은 이 면벽자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내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파벽인 거야. 타일러, 마누엘, 빌 하인스 이 3명의 면벽자에게 각각의 파벽자가 1명씩 선정이 돼요. 근데 러지한테는 파벽자가 안 붙어요. 그래서 러지한테는 왜 파벽자 안 붙이냐고 거기서 리더격인 사람이 러지의 파벽자는 러지 그 자체다. 러지는 지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벽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면벽자 중에 러지만이 마지막에 자신과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대.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3명의 면벽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자, 타일러 이 사람은 은퇴한 미국 국방장관이자 엄청난 전략가라고 했죠. 이 사람의 계획은 독립적인 우주군을 만들고 굉원자 핵 융합 무기로 이제 무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존하는 기술은 아니고 약간 가상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준내 센 무기로 이제 우주군을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갑자기 일본에 가요. 일본군 관계자들을 만나더니 카미가제를 한번 부활시켜보는 게 어떠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원자 핵을 이용한 구전 무기, 이게 동그란 번개 같은 형태의 무기인데 이거는 가까이서 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미가제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겁을 하면서 그거는 저기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더니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 가요.
중국군을 또 만나. 거기서 장베이하이를 만나게 돼요. 정치 사상 공작, 중국군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시찰하러 온 거예요. 고대와 중세 군대의 그 정도의 신념을 미래의 군인들에게 주입을 할 수 있겠는가 막 그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더니 또 누굴 만나냐면 알카에다 수장을 만나요. 알카에다를 400년 동안 유지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알카에다 수장이 껄껄 웃으면서 조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알카에다 같은 조직이 유지되는 힘은 원한이 있어야 된다고. 원한. 우리는 삼체인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기 때문에 400년 후에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뭐 그런 건 모른다. 뭐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디아즈, 두 번째 면벽자 레이 디아즈,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이 사람은 그 로스 엘러모스에 있는 국립연구소에 와요. 여기서는 이제 핵폭탄 연구하는 데인데요. 면벽자가 된 후에 계속 이 사람은 핵무기 실험실 견학만 하는 거야. 현재 기술이 이제 원자폭탄이 500톤급에서 이제 2000만 톤급까지 가능한데, 그 레이 디아즈는 2억 톤급 원자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약간 좀 절레절레 하면서 이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우주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이다. 왜냐면은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폭압이, 이 압력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레이 디아즈가 직접 명중시키면 그만 아님? 뭐 막 이래. 뭐 이러고 있어. 아무튼 레이 디아즈는 핵폭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뇌과학자 빌 하인스는요. 인류 문명의 역사가 5000년이야. 근데 현대 기술 문명은 200년밖에 안 됐어. 그리고 현대인의 뇌와 원시인의 뇌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서 뇌를 강제로 진화시키면, 그래서 200년 동안 진화를 시켜서 고지능 인류를 만든다면 그 고지능 인류가 나머지 200년 동안 삼체와 싸울 방법을 만들지 않을까? 결국은 뇌과학 연구를 하자. 지금까지 하던 거 하면 되는 거야. 대신 UN 예산으로 이제부터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 그럼 우리의 러지는 이제 뭘 하고 있냐? 진짜 유유자적. 꿈에 그리던 별장에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띵가띵가 놀고 맨날 텔레비전 봐. 하루는 그 러지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바닷속에서 300년이 넘은 침몰된 보물선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와인병이 발견이 됐다. 밀봉된 와인병. 300년 전의 와인인데 그 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러지가 나 저 와인이 먹고 싶어요. 예? 이것도 계획의 일부라고요. 이제는 뭐 숨기지도 않아요. 당당해. 그래서 막 갖다 먹어 그런 거. 그 별 말도 안 되는 걸 다 계속 시키면서 아이 계획의 일부라고요. 님들이 뭘 알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요. 구 여친 중에 로맨스 소설 작가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 생일 선물로 네가 직접 쓴 소설을 한번 선물로 받아보고 싶다. 그 소설 내용은 네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한번 주인공으로 해서 써봐라. 뭐 이런 숙제 같은 걸 내준 거야. 그래서 러지가 처음에는 정말 귀찮아하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얘가 쓰면서 그 인물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다 보니 그 인물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인물과 같이 데이트하는 막 환상까지도 겪어요. 내가 쓴 캐릭터에 내가 빠져버린 거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 그 여자를. 스창한테 스창 당신의 특기는 사람 찾는 거라 그랬죠? 혹시 이 여자 찾을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상상한 여자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와. 실제로 찾아왔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실제 그 여자가 세상에 존재했던 거야. 미대생이야 미대생. 완전 한눈에 반해버렸죠. 이 여자랑 루브르 박물관을 통째로 빌려서 데이트를 해요. 제 여자친구하고 루브르 박물관 보는 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유엔에서도 선을 넘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의 한량 노름에 인류의 자원을 쏟아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스창이 러지를 변호하면서 관통해버려. 이의를 제기한 사람한테. 당신이 만약에 면벽자가 된다면 저 러지처럼 저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인류의 자원을 다 소모해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잠깐 생각해보더니 나는 못할 것 같대. 저 깡다구를 한번 믿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이 흘러요. 러지는 아이도 하나 낳고 그 자신의 이상형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날 러지의 별장에 타일러가 찾아옵니다. 면벽자 타일러. 카미가제 만나고 막 알카에다 만나던 그분. 타일러가 러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며칠 전에 타일러한테 손님이 찾아왔대요. 아주 구겨진 양복과 구겨진 넥타이, 추레한 옷차림에
중절모를 쓴 삐쩍 마른 사나이가 찾아왔대요. 내가 당신의 파벽자입니다, 타일러 씨. 아니, 이렇게 일찍? 당신은 우주군을 창설하고 굉원자 핵융합 무기로 무장할 생각이지요? 그건 당신의 표면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두근두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각지의 군대를 시찰하며 희생정신으로 뭉친 군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희생정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비정상적이더군요. 막 이러는 거야. 선생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후의 전쟁이 임박한 날 지구 함대가 출격할 때 굉원자 핵융합 무기로 지구 함대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체인한테 쓰는 게 아니고 그 무기를 우리 편 지구 함대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구의 주력 함대가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고 양자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이 양자 상태의 유령 함대로 삼체에 저항하는 것이야!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거 왓츠맨 영화 보셨어요? 그 여기 동글배기 박은 아저씨 닥터 맨하탄 실험장치에 들어갔다가 온몸이 이제 분해되거든요? 모든 병사를 그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야. 양자 상태로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 양자 상태인데 싸우게 만들겠다는 거야. 괴멸당한 함대는 다시 괴멸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희생정신이 강한 군대를 만들려는 이유는 양자 상태가 되어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유령 함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타일러는 사형당한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의 전략은 트릭과 연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벽당한 것이지요. 타일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미 뭐 간파당했지만 그 추측이 전부 사실이라면 어쩔 거요? 라고 했더니 파벽자가 우리 주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뭐 괴멸당하든 양자 상태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타일러의 계획이 인터넷에 뿌려져요. 그리고 청문회가 소집이 되고 너무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또한 계획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재는 이제 면하게 돼. 타일러가 유엔에다가 솔직히 그 파벽자 말이 전부 맞고 국제법에 따라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모두가 면벽자를 향한 미소. 그것도 계획의 일부잖아요. 걸린 것도 계획이잖아요. 그날 타일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 자살합니다. 첫 번째 면벽자 타일러는 이런 식으로 파벽을 당합니다. 타일러의 자살 이후 그 타일러의 계획이 진짜였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그 면벽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의혹과 비난이 고조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 나머지 면벽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레이디아즈는 초대형 원자폭탄을 계속 개발 중이었고 뇌과학자 하인스는 뇌과학 연구 중이었어요. 근데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 둘은 20년 동안 동면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 면벽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잠재울 겸 이제 동면에 들어가게 돼요. 타일러도 그렇게 되고 나머지 면벽자들도 동면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러지한테 이제 기대가 쏠리잖아요. 근데 러지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러지가 강제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러지 몰래 러지의 아내와 아이를 납치해서 동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일을 해야지 동면을 풀어주겠다. 아무 이력도 없는 당신이 왜 선택된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고. 사실 전 인류 중에 삼체가 유일하게 죽이려는 게 당신이다. 그 당신 여자친구랑 있을 때 일어났던 그 교통사고 그게 우연인 줄 아느냐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러지는 그날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낮에 자고 밤에 이제 깨어 있으면서 예원제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주 사회학의 두 가지 공리.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문명은 끊임없이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하다. 의심의 사슬, 기술 폭발. 도대체 이건 무슨 개념일까? 그러면서 차가운 호숫가에서 어느 날 밤에 이 생각에 집중하다가 무언가 깨달아버려. 근데 그 순간에 또 와장창 그 얼어붙은 호수에 빠져요. 겨우 얼음에서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덜덜덜 떨면서 중얼거립니다. 면벽자 러지, 나는 당신의 파벽자다. 그리고 예전에 깨어났었던 그 지하 핵방공호로 다시 돌아와서 천문학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구에서 50광년 정도 떨어진 어떤 항성이 있으면은 좌표를 좀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행성을 거느린, 그리고 그 항성 주변의 별들까지 해서 그 항성을 특정할 수 있는 3D 좌표를 달라고 합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러지한테 이제 자, 면벽자 러지 씨,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주의 주문을 거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저주요? 그게 뭐죠? 그랬더니 그 3D 항성 좌표를 보여주면서 이 항성과 이 행성들의 저주를 거는 겁니다. 그 5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주의 주문이 도착하기까지는 50년이 걸리고요.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렁술렁 하는 거야. 아니, 무당이야 뭐야. 문 저주야. 아니, 만약에 저주를 건다면 그 적에게 직접 걸지 않고 왜 뭐 엄한 행성에다가 저주를 거냐고. 아, 이건 일종의 타당성 실험이다. 러지의 계획대로 그 항성의 좌표 정보를 담은 전파가 태양을 통해서 전 우주로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러지는 마지막 전투 때 깨워주세요 하면서 동면에 들어가요. 자, 그럼 장베이하이는 뭘 하고 있냐? 장베이하이는 여전히 그 고기술 전략에 집중 중입니다. 작동 유체형 엔진을 건너뛰고 무작동으로 가야지만이 승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주과학원에 있는 기존 과학자들은 계속 그 작동 유체형에 집착을 하는 거야. 아, 이 늘다리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은 인류가 200년을 버리게 된다. 이러면서 무언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운석 수집가를 만나 운철을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사요. 운철을 가공해서 총알을 30발을 만들어 그 탄두를 운철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우주정거장 실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주학계 고위급 회의가 있어요. 대부분이 작동유체 연구하는 늘다리 과학자들이야. 회의가 끝나고 이제 기념사진 찍으려고 이제 모여 있는데 그 몰래 빠져나온 장베이하이가 그 5km 떨어진 곳에서 운석총알 30발을 발사합니다. 10초가 지나니까 과학자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 근데 이게 운석 총알이잖아요. 재수없게 운석 우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늘다리 과학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장베이하이도 동면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납니다. 위기의 세기 제20년 그 면벽자 하인스와 레이디아즈가 깨어납니다. 원래 20년 자려고 했는데 8년 만에 깨어났어요. 기술이 발전하긴 했는데 물리학 이론 자체는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칼에서 총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칼만 졸라 예리해졌어. 어쨌든 그 기술을 쥐어짜서 아내 게이코가 대뇌 전체를 스캔해서 홀로그램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촬영을 하는데 그 피 촬영자한테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뇌 실험이니까 막 테스트 명제 같은 걸 읽게 하거든요. 고양이는 다리가 3개다. 참 거짓. 돌멩이는 생명이 없다. 참 거짓. 태양은 삼각형이다. 참 거짓.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이제 강화 촬영을 했는데 물은 독이다. 참 거짓. 이 부분에서 강화 촬영을 하니까 피실험자가 실제로 물을 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물 섭취를 완전히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우연인지 알아보려고 하인스가 자신한테도 같은 명제로 같은 실험을 해요. 근데 하인스도 물을 못 마시게 된 거야. 물을 독이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멘탈 스탬프라는 게 탄생한 순간이에요. 단순한 세뇌가 아니고 뇌의 특정 영역에 직접적으로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 라는 인식을 박아버리는 거야. 하인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군인들한테 인류가 필승한다는 확신을 이 스탬프로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주군의 가장 큰 문제가 패배주의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이 멘탈 스탬프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자. 이런 계획을 딱 세웠는데 청문회에서 이거는 인간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특히 프랑스 대표가 또 한쪽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럼 원하는 사람만 받자. 그렇게 돼가지고 세계 각지에 신념센터라는 게 생겨. 새길 수 있는 명제는 정해져 있어요. 인류는 삼체를 무찌르고 승리한다. 이거 하나만 새길 수 있어. 일주일 정도 신념센터를 열었는데 그 사이에 100명이 받았어요. 하인스와 게이코도 다시 동면에 들어갑니다. 자, 면벽자 레이디아즈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자 핵 미치광이죠. 이 사람은 이 시점에서 350만 메가톤의 수소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지하 실험실에서 하면은 그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달의 뒤편 정도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이디아즈가 얘기합니다. 이 실험은 수성에서 하겠다. 아니, 이걸 왜 수성에서 하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레이디아즈가 아니, 이거 면벽 프로젝트 맞습니까? 뭐 이렇게 토를 달어? 막 이러는 거야.
수성에 동굴을 파서 그 수성을 핵 기지로 삼을 거고, 우리가 항상 그 외행성들, 그러니까 지구보다 바깥에 있는 뭐 화성, 목성, 토성에만 집중하는데 나는 역으로 간다. 이 내행성, 수성, 금성도 중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수소폭탄이 몇 개가 필요하냐 했더니 100만 개! 이지랄. 당신 변태 아니냐? 이거는 뭐 변태적 집착 아닙니까? 이랬더니 100만 개도 적대. 결국은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수성 표면을 3년 동안 파들어 갔는데요. 계획의 3분의 1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핵을 터뜨렸어요. 수성 지하에서. 그랬더니 땅이 3,000m가 솟구치면서 폭발했어. 그 폭발 물질들이 수성의 대기층으로 날아가면서 수성에 토성처럼 고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실험이 있고 얼마 후에 어떤 준수한 중년 남자가 레이 디아즈를 찾아옵니다. 면벽자 마누엘 레이 디아즈, 난 당신의 파벽자입니다 하면서 이제 파벽자가 찾아온 거야. 솔직히 지난 10년 동안 당신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냥 핵 미치광이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신이 면벽자가 되기 전의 행적을 모두 뒤져봤다. 서양의 천체 물리학자를 3번 만난 걸 확인했다. 그 천체 물리학자는 항성에 행성이 추락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연구했다. 근데 그 항성이 마침 태양이랑 크기가 비슷하고 거기에 추락한 행성이 수성과 크기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신의 진짜 계획은 핵폭탄으로 삼체와 싸우는 게 아니다. 수성에 100만 개의 수소폭탄을 터뜨려서 수성의 공전 속도를 줄여서 태양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추락한 수성의 항성 물질이 고속으로 분사가 되고 마찰력으로 금성과 지구, 화성까지 공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금성도 추락하고, 그럼 지구도 추락하고, 화성도 추락하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는 계획인 거예요. 레이 디아즈의 계획은 공멸 전략, 삼체를 협박하는 전략인 거예요. 더 이상 다가오면은 수성을 태양에 추락시키겠다. 이게 계획인 거야. 핵 미치광이 캐릭터를 잘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첫 실험을 수성에서 한 부분에서 당신은 간파당했다. 너무 조급했다. 그러니까 레이 디아즈도 첫 번째 파벽당한 타일러하고 똑같은 말을 해. 이게 다 사실이라면 어쩔 거냐고 했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파벽자도. 우리 주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지구의 전체 자원을 다 써도 그 목표한 수소폭탄의 10분의 1도 못 만들 거고 100만 개를 터뜨려도 수성이 태양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러니까 레이 디아즈가 갑자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파벽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패대기를 칩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끌고 나가요. 이 레이 디아즈의 계획을 알게 된 유엔에서는 반인륜적인 계획이잖아요. 이것도 그 타일러도 미친놈인데 이건 더하잖아. 체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레이 디아즈가 여기에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게 데드맨 스위치다. 냉전 시대 때 개발된 데드맨 스위치인데 내 심장 박동이 멈추면 수성에 있는 핵폭탄들 터지니까 알아서 하시오. 처신 잘 하시오. 그러면서 유유히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운집해 있어요. 또 우리 그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러 왔구만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돌 맞고 죽어요. 다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네가 뭔데 태양계를 멸망시켜! 이러면서 할머니가 던진 돌에 맞아 죽어. 근데 죽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것도 블러핑이었어요. 자, 185년이 지납니다. 위기의 세기 205년이에요. 185년간의 동면을 마치고 러지가 깨어납니다. 완전히 미래의 세계가 돼 있어요. 언어가 중국어랑 영어가 섞인 말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 옷은요,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막 디자인이 계속 막 바뀌고요. 컴퓨터가 막 데스크탑, 랩탑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벽면만 두드리면은 거기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모든 곳이 그냥 디스플레이고 모든 곳이 컴퓨터인 그런 세상이에요. 석유는 고갈됐지만 핵 융합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무한동력을 누리고 있어요. 콘센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전기를 쏴줘요. 외부에서. 전기가 넘쳐나요. 근데 이것도 지자가 기술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극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음 단계로 나가진 못한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10강 칼이 된 거야 이제. 총은 아니야 아직도. 이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뭐 삼체 문명이 오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어요. 이미 우주 전함이 2000대가 있어. 광속에 15%까지도 나와. 삼체 함대가 광속의 1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체가 와도 쳐 부수면 된다. 그리고 관측을 해봤는데
200년 후에 그 삼체 함대가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미 오는 길에 다 망가져가지고 한 3분의 1이나 오면은 다행인 수준이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삼체 그 함대에서 소형 탐측기를 지구를 향해서 보냈대요. 근데 그 탐측기는 그 함대보다는 훨씬 빨라서 조만간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면벽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면벽 프로젝트요? 그거 200년 전에 있었던 무슨 코미디 같은 거 아님? 되게 우스운 옛날 이야기 취급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봤더니 베이징 전체가 지하 도시가 된 거예요. 이것도 전쟁 준비하려고 그렇게 된 건데, 커다란 기둥 같은 것들이 이제 도시를 이제 지탱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들이 뻗어 나와서 가지에 이렇게 막 집들이 매달려 있어. 비행 자동차들이 막 날아다니고 완전히 미래 세계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우주 함대는 어느 정도로 발달이 됐냐면은 함대 자체가 지구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 세계랑 함대 세계가 나눠져 있어요. 함대는 아시아 함대, 북미 함대, 유럽 함대가 있고, 이 함대를 또 통틀어서 이제 태양계 함대라고 아예 다른 세계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러지가 깨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유엔에서 다시 회의가 열리고, 그 2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면벽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200년 만에 이제 러지는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 동면한 가족들을 깨워서 이제 미래 세계에서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일이 남은 거죠. 근데 이제 반가운 인물이 동면에서 또 깨어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창. 나의 경호원 스창이 깨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 스창은 사람이 한결같아. 옷의 디자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200년 전에 자기가 입었던 가죽 잠바 디자인으로 바꿔가지고 다니고 있어. 이제 200년 전 사람들이니까 되게 요즘 사람들을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멸칭도 만들어. 그 사이에 병 누르개라고 불러. 맨날 그 병만 누른다고. 병 누르면 이제 모니터가 생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면벽 프로젝트가 폐지가 됐는데요. 화상회의가 끝났는데 거기에 하인스하고 게이코도 그때까지도 이제 살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게이코가 면벽자 빌 하인스, 내가 당신의 파벽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항상 뇌과학을 같이 해온 그 아내가 빌 하인스의 파벽자였어. 당신의 전략은 인간의 지능 향상이 아니다. 멘탈 스탬프가 실험 중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당신 연구의 최종 목표가 그거였다. 둘이 동면에 들어간 후에 5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멘탈 스탬프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10년 후에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폐기가 됐는데, 사실 하인스는 뼛속까지 도피주의자였던 거야. 신념센터에 어떤 코드를 반대로 바꿔놔가지고 5만 명한테 패배주의를 찍어왔던 거예요. 또 장래가 이제 술렁술렁합니다. 근데 하인스가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20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후회한다. 그 인류의 우주 함대가 이 정도 규모가 될 줄은 몰랐다. 200년이 지났는데 그 스탬프족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괜찮을 거다. 하지만 뭔가 엄습하는 불안. 어쨌든 실패한 겁니다. 동면에서 깨어난 러지하고 스창은 이 미래 도시를 산책을 해요. 러지의 돈이 200년 동안 이자가 붙은 거야. 그래서 계좌 조회를 해보니까 겁나 부자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세상 좋아졌네 하하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플라잉카 한 대가 러지를 덮칩니다. 근데 스창이 러지를 확 밀어가지고 구해요. 꽝 하고 이제 플라잉카가 추락을 했는데 해치를 열어보니까 아무도 안 타고 있어. 그래서 경찰한테 이런 사고가 자주 있냐고 하니까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라고. 그랬더니 스창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빨리 우리 숙소로 돌아가자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그 플라잉카 한 대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러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창이 이렇게 또 땡겨가지고 겨우 피해.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러지가 쑥 하고 바닥으로 빠져. 맨홀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러지가 빠진 거예요. 스창이 겨우 잡아가지고 또 꺼내요. 겨우겨우 숙소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숙소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거기 다 이제 서빙을 로봇이에 미소녀 같이 생긴 로봇들이야. 근데 서빙 로봇이 서빙을 하러 오더니 갑자기 그 식탁에 있는 나이프를 짚더니 러지를 확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지가 피했어. 주인이 막 급하게 오더니 이런 오작동을 벌일 리가 없는데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숙소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 수면제 먹고 자야겠다. 근데 이 시대에서는 이제 약을 그냥 주문하면요, 드론이 그냥 베란다로 갖고 와요. 수면제를 딱 주문해가지고 드론이 갖고 와서 이제 수면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스창이 약을 탁 낚아채. 이거 수면제 아니라고, 독약이라고. 와, 젠장 하면서 이제 그 러지가 소파에 들어 누웠어요. 갑자기 소파가 반으로 접히면서 러지를 으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스창이 구해.
그러니까 스창이 오늘 반나절 동안 그 러주의 목숨을 6번을 구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00년 전에 지구 삼체 연합의 잔당들이 러지를 죽이려고 깔아놓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러지가 해동되면서 활성화가 된 거예요. 지자 때문에 컴퓨터가 발전을 못해서 100년 전 바이러스가 지금 컴퓨터에도 호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야.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장베이하이도 해동이 되어서 우주군에 복귀를 합니다. 그 옛날 군인들을 동면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은 좀 승리의 신념이 많은 군인들을 얼려놨다가 이제 미래의 우주군에 복귀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이순신 장군 불러와서 정신교육 시키는 거야. 장베이하이도 이제 그 중에 하나야. 가장 승리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함장이니까. 아시아 함대 사령관이 격려를 해. 선배님이라고 막 깍듯하게 모시면서. 근데 뭐 장베이하이는 자기는 뭐 옛날에나 장교였지 지금은 자기는 신병에 불과하다고 막 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제 목성 궤도에 있는 그 함대 사령부를 둘러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개무량해진 거예요. 이 우주군 이게 될까 싶었는데 700척이 쫙 도열해 있는 거야. 어쨌든 그 멘탈 스탬프 이슈도 있고 믿을 만한 함장이 이제 귀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200년 전의 장교 장베이하이한테 기함 자연선택호의 함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자연선택호의 크기는 옛날 항공모함의 한 3배 정도 크기야. 광속의 15%까지 가속이 가능하고 내부에는 완벽한 생태 순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승무원이 2,000명이고 그리고 원래 함장은 둥팡옌쉬라는 어떤 여자 함장인데 깍듯이 이제 경례를 하면서 장베이하이한테 선물로 권총을 한 자루를 줘요. 만약에 제가 도피주의자라면 저를 쏘십시오 하면서 이제 장베이하이가 이 아시아 함대의 기함 자연선택호의 함장 권한을 이제 이양을 받습니다. 그 순간 함장 권한을 이양받자마자 전원 심해 상태 돌입, 전진사 최고 속력 발진 준비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주 함선이 최고 속력을 내려면은 이 모든 선원들이 심해 상태라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내압 액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가속이 너무 강해서 완전 짜부가 되어버리거든요. 짜부되기 싫으면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2,000명이 그 심해 상태로 들어가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어. 엄청난 속도로 함대를 이탈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45분이 지나서야 4대 정도 되는 추격 함대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장베이하이는요 200년 동안 정체를 숨겨온 도피주의자였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은 전부 다 연기였어요. 아버지랑 대화할 때부터 이미 승리의 가능성이 제로인 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2,000명이라도 보전해서 멀리 외 우주로 도망가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 삼체의 탐측기가 태양계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 탐측기 한 대를 잡으려고 그 아시아 함대, 유럽 함대, 북미 함대가 그 함선 2,000대를 전부 출격을 시킵니다. 왜냐? 퍼스트 킬 따려고. 자기들이 먼저 퍼스트 킬 따려고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일단 탐측기를 포획하기 위해서 좀 작은 우주선을 한 대 보내요. 거기에 딩이 박사님도 타고 있어. 그 1권에 나왔던 지금은 이제 노인이 되었죠. 집게로 잡아서 우주선 안으로 갖고 왔어요. 크기는 3.5m. 경차 한 대 정도야. 물방울처럼 생겼어. 표면이 완전 거울 같아. 주변의 모든 걸 그냥 반사하고 있어. 이게 너무 그냥 예술품처럼 생긴 거예요. 딩이 박사가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야. 전혀 탐측기로 보이지가 않아. 예감이 안 좋은 거예요. 표면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갖다 댔어. 100배로 이제 확대를 해서 봤는데 매끈해. 1000배로 확대를 했어요. 매끈해. 하고 이제 10만 배로 확대를 했어. 매끈해. 그래서 100만 배, 1000만 배까지 확대를 해서 봤어. 매끈해. 그때 이제 딩이 박사가 못됐다 싶은 거예요. 다들 피해. 예? 이 바보 놈들아 다들 피하라고! 라고 이제 외치는 순간 그 물방울의 꼬리 부분에서 빛이 확 나오기 시작하더니 초고속으로 우주선을 뚫고 나와서 우주 함대 2,000대에 돌진을 해요. 한 대씩 한 대씩 그냥 운동 에너지로 뚫고 나가는 거야. 연두의 화살처럼 3초마다 우주 전함이 한 대씩 터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 대응을 못해. 13분 동안 600척이 박살이 나요. 너무 작고 빨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30분 만에 우주함대 2,000대가 전부 다 박살이 나요. 이 부분의 묘사가 정말 장관입니다, 진짜. 30분 동안 인류의 함대가 전멸을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딩이 박사가 예감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딱 2대만 그 심해 상태로 돌입해 놓은 전함이 있었어요. 양자호와 청동시대호인데 함대가 이제 개박살 나는 순간 전진 4의 속도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2,000대 중에서 7대만 살아남은 거야. 제일 먼저 도망간
장베이하이의 함선, 자연선택호, 그리고 그 함선을 추격하는 이제 4대의 함선이 더 있어. 5대는 이제 이쪽으로 간 거야.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양자호랑 청동시대호 2대. 이 5대 2대 해가지고 2000대 중에서 이제 7대만 남은 거예요. 장베이하이가 이제 완전히 꿰뚫은 거지. 이거는 지금 삼체의 탐측기 한 대가 이렇게 한 거야. 기술 수준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얼마 후에 탐측기 9대가 더 온대. 추격함도 장베이하이가 이제 맞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5대 함대가 연합을 하게 된 거야. 장베이하이가 이제 대장이죠.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주를 떠돌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것이다. 스스로를 우주선 지구라고 명명을 합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그 18광년이 떨어진 어떤 항성인데 2000년이 걸린다. 그런 계획이야, 일단은. 근데요, 지금 이 우주선 지구가 5대잖아요. 이 기함 자연선택호에 있던 그 부함장하고 장교들 사이에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건은 자원이랑 연료야.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생존의 가장 큰 조건이잖아요. 솔직히 5대는 다 못 가. 근데 한 대에 몰아주면 가능해. 그럼 그 한 대가 누가 돼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장베이하이가 나머지 4대를 조준하고 있어요. 그게 따다닥 스크린에 뜬 거예요. 거기까지도 장베이하이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장베이하이가 항상 미래인들에게도 항상 존중을 표하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연선택호의 장교들에게 아이들아, 이 일은 내가 하마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동이 지극히 정상일 수도 있다. 새로운 윤리가 탄생하는 거다. 라고 하는 순간 선빵 맞음. 다른 함선들도 똑같은 생각함. 그 폭발 직전에 이제 장베이하이가 부함장한테 말합니다. 괜찮아. 다 똑같아. 5대 중에서 무한법칙호라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선빵을 갈긴 거야. 선박 내부에만 영향을 주는 극저주파 폭탄을 발사해서 승무원들만 죽인 거예요. 왜냐면 연료하고 부품은 챙겨야 되니까. 근데 반전의 반전. 나머지 4대 중에서 블루스페이스호는 그것도 예상했어. 이 저주파 공격에 대한 방어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었어. 그거 막아낸 다음에 무한법칙호한테 똑같이 반격해가지고 죽여요. 통수의 통수. 최후의 승자는 블루스페이스호가 되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도망간 이 2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청동시대호가 양자호를 공격해서 또 다 죽였어요. 이 승자들은 패자들의 연료와 부품을 덕지덕지 자기 전함에 용접을 해가지고 머나먼 우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러지가 듣게 돼. 갑자기 맞았어. 내가 맞았다고! 이러는 거야. 그 우주 전함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자기가 맞았다는 거야. 수창이 뭐야, 왜 그래? 뭐가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를 승리로 이끌 열쇠를 드디어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방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거래. 수창이 그거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냐고. 그래서 일단은 도시를 벗어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창이랑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요. 어느덧 그 물방울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는 30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데 어떡하지? 물방울이 나 죽일 거야. 왜냐면 나는 인류를 승리로 이끌 유일한 사람이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물방울이 지구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더니 태양으로 가요. 그 러지 좀 민망하게. 태양 근처에 자리를 잡더니 태양에다가 되게 강한 전파를 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러지가 막 껄껄 웃어. 민망해서 웃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껄껄 웃으면서 나 완전 알았어 막 이러는 거야. 태양이 슈퍼 안테나라고 했잖아요. 슈퍼 안테나기 때문에 저것부터 봉쇄 하는구나. 나 그럼 이제 완전 알았어 이러는 거야. 그 우주 함대가 이제 멸망했다는 소식이 지구에 전해지면서 지구는 이제 완전히 카오스 상태가 됐어. 완전 붕괴해버렸어, 문명이. 근데 이 순간에 마지막 면벽자가 남았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져요. 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2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얼마 전에 동면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고 이 러지를 인류의 어떤 구세주로 모시는 현상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면벽자 신분이 복권이 돼요. 그래서 복권되자마자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200년 전에 그 50년 떨어진 항성에 저주를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을 해보더니 파괴되었습니다. 그 항성이 거느린 4개도 기화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없어졌어요. 저주가 통한 거죠.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권력과 무한한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구세주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지가 첫 번째 명령 내립니다. 도시 질서 회복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세요. 다 이제 질서가 회복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지하고 스창만 남았어. 둘만 딱 남은 거예요. 러지가 스창한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주에서 문명이 서로를 발견했을 때 이 문명이 선한 문명인지 악한 문명인지 우주에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 예원재 여사가 말했던 의심의 사슬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비슷한 문화권에서는 이 의심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서로 교류가 가능하니까. 근데 우주에서는 얘 착한 놈인가? 근데 내가 선빵 안 쳤는데 얘가 선빵 먼저 치면 어떡함? 근데 그걸 예측하고 내가 먼저 선빵 치는데 그걸 예측하고 제가 먼저 선빵 치는 걸 예측하고 내가 먼저 선빵 치는데 그걸 또 예측하고 제가 먼저 선빵 치면 어떡함? 이 사슬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야. 제가 만약에 되게 기술이 없고 약한 문명이라면 우리가 먼저 다가갔을 때 교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기술 폭발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해. 지금은 약해 보여도 언제든지 기술 폭발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문명은 서로를 알게 된 순간 교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침묵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 선택지는 하나야. 공격. 한마디로 우주라는 곳은요, 총을 든 사냥꾼이 가득 차 있는 암흑의 숲이야. 위치를 들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부스럭 소리가 났다? 일단 거길 향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다. 이 이론이 암흑의 숲 이론이에요. 장베이하이의 우주 함대들도 정확히 이 암흑의 숲 이론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러지가 나 완전 알았어 라고 이제 한 거지. 그 50년 떨어진 항성의 좌표를 태양 안테나를 통해서 전 우주에 쐈더니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좌표를 찍어주면은 사라져. 그런데 이제 러지에게 새로운 제안이 옵니다. 설원 프로젝트라는 건데 9개의 탐측기가 태양계를 향해 또 다가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탐측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름막이랑 수소폭탄을 터뜨려서 이 태양계를 감싸는 어떤 먼지 볼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러지가 해야지 아내랑 그 아이를 소생시켜 주겠대. 근데 러지는 이제 설원 프로젝트에 몰두를 해요. 그 이온 엔진으로 폭탄이랑 먼지 구름의 위치를 막 계속 미세히 조정해. 근데 그럴수록 이제 사람들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류의 구세주라고 했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겨우 탐측기 언제 오는지 찾아내는 되게 시시한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실망하는 거야. 관심도 사라지고 그 프로젝트도 이제 1년 반 만에 중단이 돼요. 그 러지는 이제 페인으로 살고 있어.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생기고 완전 조롱거리가 됐어요. 어느 날 러지가 마을을 떠납니다. 비가 이제 억수로 오는 날 양둔과 예원재의 묘지를 찾아가서 삽질을 시작합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나 보다. 러지가 자기 무덤을 다 파더니 마지막 결전을 시작합니다. 비를 억수로 맞으면서 자기 무덤 속에서 얘기합니다. 삼체 세계는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 레이 디아즈가 했던 것처럼 데드맨 스위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태양계에 배치해 놓은 수소폭탄들이 터지는데 굉장히 정밀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폭발이 이제 우주 진운을 만들어서 태양을 가리면서 어떤 특정한 신호를 만들게 되는데 그 신호는 다름 아닌 태양계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삼체 세계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터트리는 순간 전 우주가 태양계의 좌표하고 삼체 세계의 좌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권총을 머리에 댑니다. 나 이거 30초 후에 당긴다.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커다란 구체가 하늘을 가리면서 나타납니다. 이게 11차원에 있던 지자가 펼쳐지면서 이제 엄청 커다란 구체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자막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꼼짝 마라고 이제 자막이 뜨는 거예요. 이제 러지가 그러면 내가 조건을 말하겠다. 지금 물방울이 태양을 향해 쏘는 전파 발사를 중단해라. 중단했다. 그럼 이제 태양계로 오고 있는 물방울 9개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냈다. 그걸 어떻게 믿지? 관측이 가능하게 물방울 9개에서 가시광을 발산하게 하겠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삼체 함대도 돌아가라. 그건 안 된다. 돌아갈 곳이 없다. 지랄 말고 돌아가라. 한 3분만 시간을 줘. 그러더니 돌렸다. 삼체 문명은 사실 설원 프로젝트를 그 러지가 그냥 현실 도피하는 걸로 생각해 왔어요. 그게 그 좌표를 찍어주는 건지는 이제 상상도 못한 거죠. 그렇게 러지는 인류를 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2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이 러지가 삼체의 협박이 올 때마다 언제든지 수소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검자비로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러지가 나이를 먹게 되면서 청신이라는 젊은 과학자한테 그 검자비를 넘기게 되는데 이 청신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달이 나는데 2부 설명에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